요즘 그 쇼트 같은 거 보세요. 유튜브는 60분도 참고 못 보는 거야. 60분, 6분도 못 볼걸요? 못 보잖아요. 그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정크푸드 많이 먹으면 몸이 망가지지만 네. 정크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내 마음이랑 호기심의 불씨들이 어느 순간 소진돼 버리고 세상에 신기한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라이프 플러스 피플의 신화입니다. 오늘은 이육정 PD님을 모셨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D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요리 인류, 누들로드 같은 아주 걸출한 푸드 다큐멘터리를 연출하신 PD님이시고요. 본업 외에도 이제 요리를 통한 사회적 협동조합도 운영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PD님이라고 해야 할지 뭐 대표님이라고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획자잖아요. 기획하는 사람이고 그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저는 그 PD의 역할이라는 생각하거든요. 평생 PD라고 불리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하고 계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바퀴로 그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굴러간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5부작 다큐멘터리가 있고 와인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웨이브에 다 모여 있습니다. 두 가지 바퀴를 통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도 하는 동시에 내가 알고 싶은 것들도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나를 계속 만들어가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베테랑이시잖아요, 사실. 되게 긴 시간 동안 다큐멘터리라는 분야에 종사를 하셨고 근데도 아직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나를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KBS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 그 KBS 다큐멘터리로 아주 유명한 선배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웬만한 직업은 한 20년 넘게 하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별로 긴장이 안 될 것 같다. 해오던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다큐멘터리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창작 활동은 그럴 거예요. 매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걸 느끼는 게 바로 이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어떤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면 떨리고 긴장도 되고 어떤 때는 약간 백직장같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만들어 왔지? 아무 생각도 안 아무 나는.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배워가는 과정 같아요. 지난번에 했던 거와는 좀 다른 걸 해보자. 예를 들면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다큐는 있어 왔어. 근데 나는 어떤 시선으로 볼까?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낼까? 긴장을 좀 늦출 수가 없죠. 음식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변주를 주면서 다양하게 연출을 해오신 거잖아요. 음식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랄까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음식에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마 한국에서 해외 요리책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 안에는 들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축적돼서 나 어느 순간에 나는 음식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 쿠킹 프로그램이 아닌 이걸 다큐멘터리와 전맥한 시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제 시작이 누들로드라는 국수를 통해서 본 동서문명사 뭐 이런 다큐가 이제 탄생을 했죠. 저는 지금도 기획에 있어서 룰이 있다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큰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KBS에는 도자기라고 하는 또 아주 명작이 있었죠. 도자기를 통해서 본 어떻게 보면 그 문명사지. 근데 저는 국수도 그럴 수 있다. 음식 중에서도 엄청 소박한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동서 문명이 어떻게 교류했는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아주 위대하고 정말 거창해 보이는 그 안에 숨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위대한 인물들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거는 너무나 많이 만들어 오지만 숨겨진 개인적인 이야기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가졌던 어떤 소소한 취미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새롭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발상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로 소위 말하는 히트를 치시고 나서 세계적인 요리 학교인 르꼬르동 블루로 유학을 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커리어의 정점에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 휴직기를 냅다 내고 요리를 배우겠다고 유학을 가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우선 뭐 저한테는 쉬운 결정이었어요. 깊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요리를 배우고 싶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요리를 배우고 싶은 것보다 진짜 요리 학교에 가서 정말 셰프를 꿈꾸는 사람들이랑 1년, 1년 반에 또는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PD로서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다큐멘터리 PD로서 내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창문인 것 같다. 제가 갔던 곳은 이제 르코돈 블루라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요리학교예요. 그 프랑스의 요리학교인데 제가 갔던 데는 런던에 있는 캠퍼스에 갔어요. 그때는 이거다. 이걸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의 2단계에서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를 실은 너무 깊이는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거죠. 그 유학을 결정하셨을 때가 피디님 몇 살 되셨어요? 40 다 돼서. 때로는 너무 많이 계산하면 안 돼. 직업을 바꾸거나 전공을 바꾸거나 네. 내가 어떤 사는 나라를 바꿔서 내가 어느 나라 가서 이걸 하면 살아야지 라고 할 때 마치 우리가 그거랑 똑같아요. 전자제품 살 때 있잖아요. 너무 많이 매뉴얼을 보고 너무 많이 공부하잖아요. 결정을 못 내려요. 너무 장단점을 너무 비교하다 보면 나중엔 결정을 못 내려.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게 좋아.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이 갖는 장점,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남한테 폐를 끼치는 일을 하면서 나의 길을 가련다가 되면 안 되지. 경제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요. 유학을 크게 간 거는 회사 다니다가 제가 2번이나 휴직을 하고 갔으니까, 한 번은 미국에 가서 이제 신문방송학 석사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요리학교 때문에 간 거고, 그거를 이제 다 제 돈으로 갔죠. 자기가 막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가죠. 그거 함부로 그 결정 못 바꿔요.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공부해요. 나도 요리학교 갔을 때 정말 내가 진짜 한국에 다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학교 가서 구박받고 정말 이 길이 아닌가 봐요. 근데 돌아가기에는 자존심도 있고 거기에 들인 돈도 있고 집도 다 전세 줬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는 거야. 자기의 삶을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찾아가는 거는 우린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 결정을 내릴 때는 자기의 책임도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드는 비용도 자기가 어느 정도 마련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 문화,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이 어쨌든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줄어들기 마련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고 느끼거든요. 피디님은 전혀 그런 변화가 없으셨어요? 특히 이 미디어 계통에 있는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은 정말 호기심이 많아야 돼. 이해심, 호기심, 공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 진짜 편견을 버려야 돼. 그리고 그런 두려움도 없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딱 누구를 만났을 때 딱 경계하는 마음이 왜 생기냐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우습게 볼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딱 힘이 들어가거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경계심이 없으면요, 그 사람도 바로 알아요. 그래서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특징은 한 분야에 이제 묶여 있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좋아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다큐를 또 엄청 많이 봤어요. 영화를 봐도 약간 지식을 좀 담고 있는 이런 영화들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런 점이 저한테는 특히 이런 미디어 또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이런 창작자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호기심의 이 불씨를 꺼트리면 안 돼요. 근데 나는 그게 꼭 이 분야의 사람뿐만 아니라 삶을 굉장히 뭔가 풍족하게, 그리고 하루하루가 뭔가 활기 있게, 그리고 앞으로 내가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뭔가 가슴 벅찬 어떤 기대와 활기가 있으려면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호기심을 요즘은 우리가 남이 만들어 놓은 창작물을 보는데 허비하고 있어요. 그 불씨가 있어. 근데 그 불씨를 나의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살려서 더 키워나갈 생각이 아니라 그 불씨가 남이 만들어 놓은 창작물. 근데 그 창작물도 마치 음식으로 치면 인스턴트 푸드 같은 그런 창작물로 다 허비하는 거지. 그 불씨들이 글로 다 소진돼 버려. 요즘 그 쇼트 같은 거 보세요. 유튜브는 60분도 참고 못 보는 거야. 6분도 못 볼걸요? 못 보잖아요. 그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정크푸드 많이 먹으면 몸이 망가지지만 네. 정크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내 마음이랑 아까 얘기한 호기심의 불씨들이 다 어느 순간 소진돼 버리고 세상에 신기한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돼요. 나 스스로 좀 궁금한 걸 찾아서 발굴하려는 노력을 해라, 그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뭐 어디 멀리 있고 막 근사하고 막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나만의 레시피로
요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해진 레시피에 따라서 평생 의미 없는 요리를 하다가 결국은 은퇴하고 후회하는 삶이 될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게 삶의 본질인 것 같아. 인류의 문명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거대한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음식을 활용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PD님께서 일단 인류학을 전공하셨고 대학원 시절에 PD님의 커리어를 형성하는데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맞아요. 우선은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 다른 문화를 연구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끌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참여 관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현지 조사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인류학자들은 내가 어떤 마을이나 뭐 어떤 뭐 조직, 뭐 공장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공동체일 수도 있고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을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다 관찰을 해요. 어떻게 보면 옷을 입어보는 거지. 그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걸 문화적 맥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관찰해보고 그걸 연구해보는 게 이제 인류학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맞더라고요. 낯선 데 가서 새로운 사람과 어울리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만드는 작품들은 보면 이제 특히 해외 여러 문화권에 가서 와인도 만들어보고 뭐 요리도 해보고 뭐 역사 유적도 같이 가보고 그러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너무 즐거워요. 만나기 전부터 되게 궁금해요. 만나서도 너무 나는 이렇게 편안한 것 같아. 그거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고 나는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 한 적이 있거든요. 다들 그 얘기했어요. 너는 추정 60분에 진짜 안 맞는 사람이다. 누구를 이렇게 막 그들의 나쁜 짓을 밝혀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게 약간 공감하는 좀 형이었거든.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인류학을 택한 것도 실은 제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랄까? 세상을 좀 대하는 방식이랄까? 새로운 환경에 뛰어드는 것 자체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즐거움이 더 많았죠. PD님께서 연출하신 작품들에 딱 고유한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의도하신 바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만의 스타일이라고 할까? 그게 있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스타일이 만들어진 걸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나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는 창작자한테 축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넘어서야 돼. 벽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계속 난 이제 좀 넘어서고 싶은데 근데 나의 스타일은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공간을 꾸며놓고 내가 사는 스타일이랑 되게 비슷해요. 오만가지 잡동사니가 엄청 많잖아요. 알록달록하고 되게 컬러풀하고 맞아요. 막 여러 문화의 것들이 막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되게 유명한 건축가분이 제 스튜디오 와서 보시더니 그런 말씀했어요. 이건 기분 좋은 카오스라고. 질서가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든대 사람을. 제가 하는 프로그램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국수를 찍어도 국수를 되게 멋있게 찍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 프로그램이 약간 구절판 같은 것 같아.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푸드 크로니클 같은 거 최근에 했던 그건 티빙에 지금 있는데 만두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한 4-5나라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스피드예요. 정말 동서를 넘나들죠. 카메라가 시선이.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지 시청자한테 보답하는 것 같아. 여러 레이어를 저는 담고자 해요. 프로그램 안에. 이것이 단순한 음식의 이야기이냐? 또 하나는 인간의 이야기이면서 그것을 또 관통하는 문화의 이야기면서 그 여러 가지 레이어를 땀땀이 이렇게 뭔가 심어 놓으려고 해요. 그런 면에서는 제 프로그램은 눈도 즐겁게 해줘야 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의 레이어를 담고자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좀 추구하는 방향이죠. 어쨌든 이제 콘텐츠 밖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으셨잖아요. 근데 요리를 통한 도시재생이라는 컨셉이 재밌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콘텐츠 밖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겠다고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너무 큰 일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엄두를 못 내고 결국은 나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는 밥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혼밥의 시대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혼밥의 시대에서 저는 안타깝고 우려되는 것은 뭐냐, 결국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거, 문화라고 하는 거, 이런 거창한 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정말 원초적인 행복감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꼭 대단한 음식이 아니어도 돼요. 그 음식을 같이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얘기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사람의 행복감은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다는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금방 녹아버려요. 자주 있어야 돼요. 근데 자주 있는 그 행복감의 가장 좋은 원천은 저는 내가 좋은 사람과 혼밥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 그때만큼 저는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경험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리를 통한 도시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보면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거예요. 공간은요, 보시면요, 층층마다 실은 테이블이 길어요. 그 다음에 각 층에 주방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내는 바로 그 경험. 그거를 보다 많은 사람이 같이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일도 어떻게 보면 벌인 셈이죠. 요리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 세상과 인간 그리고 문화를 탐구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2부에서는 PD님하고 직접 요리를 해볼 예정이에요. 정말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즉석에서 거의 오늘 무슨 요리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냉장고 털어먹기 컨셉으로 요리를 선보여 준다고 하시니까 요리를 한번 같이 해보면서 나머지 토크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